전 세계 인구 5분의 1에게 집에 머무르라는 명령 혹은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즉 전체 78억 중 약 15억 명이 자택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죠. 유럽 지역을 살펴보면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독일, 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국민에게 이동 제한 명령 혹은 권고를 내렸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이동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기존에는 벌금 35유로가 부과됐지만 현재는 벌금이 135유로로 올랐고 앞으로 심각성을 고려하여 375유로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영국 정부가 취한 조치는 세계의 이목을 끌 만큼 충분히 강력했는데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현지 시간 23일 대국민 긴급 담화의 자리를 통해 이렇게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국민들은 반드시 집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식료품 및 의약품 구입, 병원 진료, 출퇴근, 1일 1회 운동과 같은 필수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앞으로 3주 동안 외출을 금지하고 이외의 모든 상점을 폐쇄한다. 이번 조치는 당일 밤부터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운동할 수 있도록 공원을 폐쇄하진 않았지만 대신 2명 이상이 모이는 행위를 금지하여 가족이 아니라면 무조건 혼자 나갔다 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장례식을 제외한 결혼식, 종교활동, 사교 모임 등의 모든 행사도 동시에 금지되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에 19일부터 주민 4천만 명 모두에게 자택 대기 명령을 내렸고 이 외에도 뉴욕주, 일리노이주, 커넥티컷주 등에도 외출을 금지하고 자택에 머물도록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약 7,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자택 대피령이 내려졌고 앞으로 자택 대피령 대상은 미국 국민의 43%에 해당하는 약 1억 4,2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심각한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일보의 한 기사에 의하면 멕시코에서 대통령이 한 발언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어느 식당에서 촬영한 영상을 게재하였습니다. 이 영상에서 그는 국민들에게 아직 외출을 멈추지 말라, 여유가 되면 가족들을 데리고 외식도 하라, 외출을 자제해야 될 때가 오면 그때 이야기해주겠다 라고 언급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멕시코 국민들이 대통령으로서의 의식이 부족하다, 무책임하다, 위기를 직면하고 심각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 사태의 위기 대처 방향에 역행하는 것은 멕시코에서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채널A의 한 기사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최근 3일간의 연휴에 많은 사람들이 바깥 외출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것도 마스크 착용 없이 시부야, 아키하바라와 같은 도심 곳곳에 인파가 몰렸습니다. 한 리포터가 몇몇 행인들과 한 인터뷰에서 계속 집에 갇혀있는 것 같아 나왔다. 걱정은 되지만 괜찮지 않을까? 최근 사태에 너무 과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등의 답변을 듣게 되어 너무나도 아니한 위기의식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면서 벚꽃 축제가 한창 열릴 시기, 연합뉴스의 한 기사에서도 상당히 상반되는 일본과 한국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일본의 모습을 보면 도쿄 우에노 공원에는 벚꽃 놀이를 즐기고자 찾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일부 시민들은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아 마치 최근 사태는 남의 일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생각이 들게끔 합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진해 군항제, 경남 하동군 화개장터 벚꽃축제, 전남 보성 벚꽃축제, 여의도 봄꽃축제 등 봄철 유명 벚꽃축제들 대부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일본의 심각성을 블룸버그에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대유행, 미국 다음은 일본에서 급증할 것. 이러한 언급은 앞서 소개한 유럽이나 미국의 국민 자택 대피령 및 외출 제한령과 같은 움직임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일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일부 학교가 휴교령 조치를 취했을 뿐 어떠한 지역도 통행이 제한된 곳이 없고 일본의 수도이자 약 85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대도시 도쿄의 경우 평소와 전혀 다를 바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사전에 감지하고 공격적으로 방어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관련 전문가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쿄 2020 올림픽을 앞두고 일본 정부가 일부러 검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어 그 심각성이 아직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이죠. 또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보건정책실장을 역임한 시부야 켄지 킹스 컬리지 런던 교수 역시 현 일본의 상황에 대해 다른 전문가들과 같은 입장을 취하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사를 시작하게 되면 일본에서의 확진자 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연기될지도 모를 도쿄올림픽에 급급하여 최근 사태의 본질을 잘 살피지 않고 있는 일본 정부, 현재 사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침착하면서도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는 한국 정부, 국민들의 위기의식 및 대처 능력이 좋아요, 알람,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 일본 국민들 초강력 태풍 하기비스가 일본 강타한 이유가 일본 아베 정부 때문이라 밝혀 일본 정부 대혼란 초유의 사태, 아베 진짜 큰일남,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아베의 소비세 인상 정책이 시작된 이후 즉시 일본 곳곳에 이상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위해선 잠시 소비세라는 이야기가 필요한데, 이 부분은 이제 대부분 알고 계시는 부분이겠지만, 최근 아베는 소비세 인상이란 카드를 일전에 발표하고 실제 이달 초 소비세 인상을 통해 소비세를 기존 8%에서 10%로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소비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니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소비세 인상이란 카드는 국민들에게 친근감으로 다가오기보단 대부분 반감으로 다가오곤 합니다. 특히 경제가 좋을 때 올려도 반감을 살 수 있는 정책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잃어버린 20년 이후 현재 수출 경제가 좋지 않은 편이고 내수 시장 경제까지 최근 좋지 않은, 즉 일본 대내외적으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세를 인상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실제 일본의 경우 소비세를 인상 후 과거부터 이상한 현상을 겪어왔습니다. 일본 정계에서는 그래서 소비세 인상이란 정책을 기존부터 귀문의 저주라고 표현을 해왔습니다. 귀문이란 귀신 귀자, 문문자의 한문 그대로 귀신의 문이라는 뜻인데, 곧 사망하거나 아주 나쁜 운명 또는 사건에 휘말릴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말이 돌기 시작한 이유는 실제 일본 정계에서 이런 저주를 겪어보았기 때문입니다. 소비세를 인상한 정권은 하나같이 이상 징후를 겪어왔는데, 소비세를 처음 3%로 도입한 첫 정권은 참여한 선거에서 패했으며, 또 소비세를 3%에서 5%로 인상한 내각 또한 그 즉시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라는 폭탄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즉시 참여한 선거에서 아주 참패했죠. 특히 또 재미있는 점은 이 모든 참패가 바로 자민당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런데 아베가 소비세 인상을 8%에서 10%로 끌어올리자마자 자연재해까지 오는 특이점이 발생합니다. 실제 네티즌들이 아베 때문이 아니냐며 격분하고 있는데요. 바로 지금 아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역대급 초강력 태풍이라고 불리는 하기비스라는 태풍 때문입니다. 실제 이 태풍은 일본에서 1958년 기록적인 태풍이라고 일컬어지는 가노가와 태풍과 그 규모가 비슷한 상황입니다. 1958년 당시 과거 태풍으로 일본 국민 약 1200명이 희생될 정도로 참담한 아픔을 경험했었거든요. 하기비스는 오늘 저녁 일본 전역을 강타할 예정입니다. 현재 이 하기비스 때문에 일본 열도는 굉장히 긴장을 한 상태인데요. 특히 일본 기상청의 경우 5단계의 태풍 경보 체계를 운영 중인데, 오늘 일본을 강타하는 이 태풍 하기비스로 인해 사실상 이미 재해가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극히 높은 상황이기에 최고 경보 수준인 특별 경보를 일본 국민들에게 현재 전파한 상황입니다. 실제 465만 명에게 피난 권고까지 내린 상황인데요. 하기비스의 영향으로 이미 오후 2시에 시간당 700mm 수준의 물폭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지역의 경우는 오늘 하루 만에 10월 전체 강수량의 2배 이상의 폭우가 쏟아져 내렸다며 한탄을 하고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본 교도통신의 발표에 따르면 이미 하기비스로 인한 돌풍으로 인해 차량이 뒤집어져 건물을 파손해 지나가던 행인 한 명이 숨지는 인명피해도 있었습니다. 현재 일본의 경우 하기비스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또 보고 있는데요.
현재 태풍 하기비스로 인해 공장 가동까지 중지된 상태입니다. 단적인 예로 NHK 방송의 발표에 의하면 일본 도요타 자동차는 전국 3개 공장에 대해서 공장을 중단하고 피난 명령을 내린 상태이고, 혼다 자동차 또한 5개 공장에 대해서 가동 중단 및 피난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사포로라는 주류 전문 제조사 또한 전국의 4개 공장에 대해서 가동 중단 및 피난 명령을 내렸는데요. 현재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본 전역의 공항에서 항공기가 결항되고 있는데 국내선 항공기 결항 편수만 약 1,700편으로 최근 들어 한국과의 관계가 틀어진 일본에게 있어서 관광객 한 명 한 명이 심각하게 필요한 상황인데, 이렇게 외국인 관광객이 하루하루가 중요한 상황에서 사실상 태풍 하기비스 이후 피해 복구 및 재정비를 해야 하는 일본의 입장으로서는 사실상 이번 2019년도에 추가 관광객 유입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 모든 사건에 아베가 있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일본 네티즌들은 굉장히 격분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귀문의 저주라는 이야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들으면 웃으면서 아이 그게 뭐야, 뭐 미신이지, 농담이지 라고 받아들이고 있지만 실제 일본은 그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일본의 경우 과거부터 귀신을 섬기는 문화가 실제 존재하는데요. 실제 집안에 사당이 있거나 토착신을 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처럼 교회나 불교 문화가 크게 발달하진 않은 상황이고요. 따라서 이 귀문의 저주라는 것을 상당수 일본 국민이 믿고 있다는 것이 현재 아베 내각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아베 정권의 모든 결정들이 신을 노하게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따라서 역대 모든 소비세 인상 정권이 다음에